어령봉추입니다. 자, 오늘 4월 26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 얘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제가 이 반등 어제는 뭐 여기 근처에다 갖다 붙이는 정도의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운 좋게 말씀드린 그대로 일단 지금 딱 진행은 되긴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 하락, 그러니까 이 오후장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증시의 이 그 폭락이었습니다. 어제 결국은 3% 4%대 마이너스 3% 4%대 왔다 갔다 하던 중국 증시는 마감 근처쯤 가서 5% 이상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4,6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중에 이 하한가 종목이 한 700개 정도 될 만큼 어제 중국 증시는 거의 뭐 초토화되는, 정말 오랜만에 초토화되는 정도, 뭐 하한가 700개면 사실은 뭐 할 얘기가 없는 정도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오고 나다 보니까 어제 이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선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장 초반까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 연준의 뭐 소위 얘기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투심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봉쇄, 베이징 봉쇄까지 얘기가 일부 지역에 베이징 봉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악재가 추가가 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 장 오후장 후반부 들어와가지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죠,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중국이 이제 급하게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100bp를 내렸습니다. 인하를 했습니다. 1%포인트를 내린 거죠. 9%의 지준율에서 8%로. 그러면 1%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린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증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중국 증시의 가장 큰 이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환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위안화 절하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이 나왔고, 그 상황을 일단은 정부가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고 우리는 이걸 지금 막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어제 이 역외 환율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약간 절상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이, 이거 지금 지준율 오늘 뭐 반응이 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 뭐 나와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중국 쪽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양책 나와야 합니다. 지준율 인하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 지난주에 금리 동결 이후부터 중국 증시 지금 급격하게 하락 추세가 더 강해졌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일단 어제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준율 1%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 아마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정부가 무조건 하고 두드러 잡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뭐 일단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대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방식은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시장의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제 장 막판 미국 시장은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장 막판에 이 중국 그 지준율 인하라는 이 내용과,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빅테크들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시작되죠. 오늘, 내일, 모레 이제 계속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어제 끄집어 올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제 미국 시장 장 초반 중반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베이징에서 부분 봉쇄가 확산이 됐어요.
부분 봉쇄가 확산된다는 얘기는 중국 측 쪽의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뭐 상하이 쪽 봉쇄 한 달 넘어가면서 중국 소비 위축되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 더군다나 베이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위축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그 우려들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일단 립 서비스로 아직은 괜찮아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 시장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중국 쪽에 소비가 둔화되게 된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의 공장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원자재 가격 하락? 이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잖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타났던 이 부분이 조금 진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살짝 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국채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된다라면 연준의 이 자이언트 스텝 이거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거 있잖아요. 연준이 정말 지금 현재의 눈으로 봐야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눈에서는 올 말까지 계속해서 강경한 어떤 이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하반기 들어가면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기 어렵다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 미국 쪽에 이제 또 이 펀드 운용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사업 분들의 얘기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나왔고 그 부분들이 오늘 뉴스로 나왔는데요. 과연 연준이 이 힘든 금리 인상, 엄청나게 강한 금리 인상 이게 시장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설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거 가능할 수 있을까? 볼 것처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의 우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못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 똑같이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지금 뭐 어떤 또 이 대표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75bp를 한꺼번에 올리는 건 시장을 망가뜨리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됐었을 때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연준이 원하는 게 그걸까? 이렇게 지금 묻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 언론 쪽을 통해서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 강하게 올리면서 경기를 둔화시켜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안 좋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답이 없는데. 둘 중에 하나 완전 포기하고 하나를 완전 바닥까지 죽여야만 다른 하나를 그나마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70년대 그것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욕실 샤워기 바보 말씀드렸던 거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상황 안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일부 쪽에서의 얘기이긴 하지만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75bp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은 블라드 총재의 정도이거나 뭐 그 외에 소수 몇 분 정도쯤 가능할지 그 외에는 50bp 이상은 조금 좀 쉽지 않은데 현재 일단 시장이 75bp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50bp, 6월 75bp.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50bp에 6월 50bp 플러스 QT 이렇게 가면 지금 시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그거보다 더 반영을 했으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라드 총재가 얘기했던 극단 끄트머리
블라드 총재의 맥시멈을 지금 시장이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어제까지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0 이렇게만 가져도 시장은 충분히 안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이 이렇게 봉쇄가 좀 된다라면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지만 중국 쪽의 봉쇄가 이렇게 계속 이제 부분 봉쇄지만 돌아가면서 계속 봉쇄가 나타나면서 공장 멈추고 막 이런 상황들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공급망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거의 맥시멈급의 겁을 줬던 시장 상황 이거보다는 나을 수 있겠네. 적어도 지금 당장 5월, 6월, 7월 지금 시장은 뭐 50, 75, 50 또는 50, 75, 75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아마도 지금 50, 75, 75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 별개로 하반기 들어가서도 지금 계속해서 25, 50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반기 들어가서는 금리 인상 절대로 강하게 못한다.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이제 좀 여유 있게 보면 하반기 정도부터는 시장이 꽤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 지금 워낙 금리 인상 강하게 인상하는 걸 반영한 상태로 눌려 있는 상태니까 그만큼 아니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쯤 가서 오히려 진짜 이걸 75, 75, 7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아니면 50, 75, 7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반기 들어가서 부양책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한 초쯤이나 이쯤에서는.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정책적으로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 그렇다면 주가 부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다음 주 FOMC 전후한 시점 뭐 후로 하루 이틀, 전후로 하루 이틀 요 정도까지 지금 구간부터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 결정해야 되겠죠.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맞고 한번 밀릴 것이냐. 밀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강도로 밀릴 것이냐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를 한다면 갭으로 띄워서 돌파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상황이다. 일단 그 부분 정도 뭐 지금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오늘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의 경우도 놓고 보면 오늘 일단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조금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눈치 보기는 환율이 오늘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현물 매도가 지속이 됐는데 현물 매도는 살짝 만들어 놓고 정체 선물 가지고 매도를 확 했다가 또 조금 줄였다가 확 했다가 줄였다 이러면서 지금 이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중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를 봤고요. 그 부분이 아마도 중국 시장 개장의 눈치를 보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봤었고요. 근데 이제 9시 반 정도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가 지금 현재 선물 매수가 강하게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도 이 현물 쪽에서 이 코스피도 매수 우위로 일단 전환을 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여전히 중립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중국 시장 개장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나.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키는 그래서 중국이 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어제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늘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제 밤에 나온 지준율 인하가 시장에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외국인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면서 조금 매수를 좀 들어와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게 아시아 증시 전체를 아마 쥐고 흔드는 상황이 오늘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일단 반등 목표치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새 정부 다음 달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어떤 산업
육성 산업, 그에 대한 혜택으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 5G, 6G 뭐 이런 이제 전기차 뭐 이런 쪽 얘기들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일단 UAM 도시망공 모빌리티 섹터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같이 드론 연결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 어제 현대차 실적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제 어제 제대로 반영 못했고 오늘 지금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 코리아 또 개인적으로 이 뉴스 나오면서 섹터 전체를 지금 조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일부 바이오 섹터들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게임, NFT, 메타버스 섹터들도 살짝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약간씩 윗꼬리를 조금씩 다는 모습들 좀 나오고 있고 전기차 섹터들 조금 괜찮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밀리고 있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자재 관련 섹터들이겠죠. 수산, 농업, 비료, 사료 뭐 이런 sek터들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도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흐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기아 매수가 좀 괜찮습니다.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 서부 T&D, TSE, HLB 정도 매수가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매도가 좀 제법 나오고 있네요. LX세미콘도 제법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카카오게임즈, 휴림로봇, 리노공업, JYP 엔터, 심텍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제법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 목표치는 2670에서 2680의 회복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2680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까지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이걸 못 넘는다 하더라도 2680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을 해주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양봉이 될 거고 요건 이제 지지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일 확실하게 지지를 딱 밟고 위로 올려주는 흐름, 그 흐름이 일단 오늘의 반등 목표치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후 이번 주 바닥을 잡으면서 이쪽 구간에서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FOMC를 전후한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반등이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반등을 주고 여기서 놓을 것이냐, 여기나 여기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놓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노는 것과 여기서 노는 건 차이가 크다 그랬습니다. 시장의 질적 변화에서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일단은 관건이 될 수 있고 오늘 일단 목표치는 요 정도의 목표치를 기대를 하고 있다. 변수는 오늘의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일단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